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한 부분을 호스팅할 예정인 몽골의 총리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중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비용과 인도 가격을 놓고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루브산남 스라이 오윤 에르데넷 몽골 총리는 이번 주말 발표된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 측은 여전히 계산과 추정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몽골 관계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양측이 경제 연구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가즈프롬이 최근 완료한 가장 큰 프로젝트 중의 하나이자 중국으로의 러시아 가스의 첫 번째 도관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2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협상은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가즈프롬이 가스를 공급할 가격을 포함한 몇 가지 난관으로 인해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2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2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 알타이 지역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 북동부까지 가스를 운송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들 중 하나이고 중국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소비국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이 윈윈 포인트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패권이라는 지형학적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새로운 연합패권의 등장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인가? 2월 중순에 출간될 글렌 디슨의 저서 The Ukraine War and the Eurasian World Order가 이러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슨은 University of Southeast Norway의 교수이자 러시아 인 글로벌 어페어스의 저널의 부편집장입니다. 그는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에서 잠시 러시아의 저명한 학자 세르게이 카라가노프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대단히 예리한 학자 디슨이 압도적인 다수의 유럽 지식인들이 전혀 모르는 러시아 중국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디슨은 러시아가 유라시아 땅 통로의 마지막 관리인으로서 몽골 유목민의 후계자로 간주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중국은 경제적 연결성을 통해서 고대 실크로드를 부활시킨다. 결과적으로 강력한 유라시아 중력의 끌어당김이 초대륙과 더 넓은 세계를 재편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센은 러시아 재무장관 세르게이 비테의 말을 빌려 모스크바가 유라시아 정치 경제를 위한 획기적인 로드맵을 개발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에 이미 아시아로 선회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테는 모스크바가 유럽의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러시아의 식민지 역할을 끝내기 원했다고 말했고 이는 러시아인은 유럽인만큼이나 아시아인이라고 주장한 도스토옙스키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테는 지난 2세기 동안 우리의 정책 실수는 유럽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한 유럽인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다. 차라리 아시아인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센은 또한 지난 120년 동안 영미 지정학의 창시자 헬포드 맥킨더의 중심지 개념에 대한 집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맥킨더는 철도 개발, 특히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개발로 인해 모스크바가 유라시아 대부분을 통제하는 데 필수적인 스키타이인, 훈족, 몽골인의 유목기술을 모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겁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영미 지정학의 로레타 스톤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유럽과 유라시아를 지배할 수 있고 지배적인 해양 강국을 위협할 수 있는 패권이나 국가 집단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이 영미 지정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부터 독일과 러시아 간의 확고한 화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는 시도와 영구적인 나토에 대한 집착에 이르기까지 영미의 모든 지정학적 시도를 설명합니다. 디센은 2014년 마이단 이후 모스크바가 마침내 리스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대유럽의 건설을 그만두고 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디센은 하이어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서
함께 일했던 세르게이 카라가노프가 이 대유라시아 파트너십 개념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은 러시아를 유럽과 아시아의 주변부에서 대규모 초지역의 중심으로 재배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동양으로의 전환과 러시아 중국 파트너십의 강화입니다. 디센은 등소평의 작품을 인용했습니다. 미래의 세계가 3극, 4극, 5극이 될 때 소련은 아무리 약해졌더라도 그리고 일부 공화국이 탈퇴하더라도 여전히 한 극일 것이다. 소위 다극화 세계에서 중국 역시 극이 될 것이다. 우리의 외교 정책은 변함이 없다. 첫째,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와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브라질의 저명한 독립언론인 페페 에스코바르는 디센이 다극화의 추진력을 실제로 이해하는 극소수 서구 분석가 중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브릭스 플러스는 반서구가 아니라 반패권이다. 목표는 다극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서구에 대한 집단적 지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디센은 또한 실흥 유라시아 세계 질서가 겉보기에는 보수적인 원칙에 기초하는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는 정교회, 중국은 유교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디센은 지속 불가능한 세계 질서에 예측 가능한 결과로서 우크라이나 대리전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결정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은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집단 서방이 던진 모든 공격들을 어떻게 흡수하고 재변형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쇼를 운영하고 있는 금권 정치가 항상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디센은 결과에 관계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자유주의 헤게모니, 미국 패권의 묘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 중국 파트너십은 미국 패권에 대한 주요 위협이고 세계 질서를 다극화로 재편하려는 중력이 만들어낸 러시아 중국의 지정학적 파트너십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디센은 미래 세계 질서의 갈등이 계속 군사화될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마이단 이후 러시아가 유럽의 일원이 되려는 200년간의 시도를 포기하고 아시아의 극으로 등장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디센의 정보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러시아가 아시아 패권국으로 성장하려면 단지 중국이라는 천연가스 소비시장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금을 비롯한 천원자원의 보고 극동을 개발하려면 근면하고 성실한 고려인 카레이스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진다면 러시아의 극동 개발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러시아의 아시아로 전환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한국의 번영에 엄청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세습 공산체제 북한은 공산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로 돌아선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 엄청난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민주화는 러시아의 극동 개발을 위한 선제 조건입니다. 김정은이 선제적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